여러분 혹시 부자들의 집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실, 현관, 심지어 침실까지. 어김없이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역시 부자는 인테리어도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림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돈을 지키는 심리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제 친구 수진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수진 씨는 올해 47세,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매달 수입은 있지만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죠. 어느 날 수진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IT 사업으로 성공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했어요. 궁금한 마음에 집들이에 초대받아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수진 씨는 멈칫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벽. 거기엔 큰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수평선이 그려진 그림이었죠. 거실로 들어서니 소파 뒤편 벽에도 또 다른 그림. 이번엔 초록빛 숲길이었습니다. 서재에도 심지어 복도벽에도 작은 그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물었습니다. 그림 좋아해? 원래 미술 쪽 관심 있었어? 그런데 친구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 그냥 이게 나한테 필요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그림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랄까. 하루를 시작할 때 중심이 잡히는 거 있잖아. 수진 씨는 그날 이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이 정리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림 한 점이 정말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수진 씨는 요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카페 매출은 괜찮을까? 카드값 언제 빠지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출근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아이가 학원비 추가로 든다고 하면 또? 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남편이 장사 안 되는 날 한숨 쉬면 같이 불안해졌죠.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이 이상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 없는 옷을 충동 구매하고 주식 투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다가 손해보는 타이밍에 팔았습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달은 좀 써도 괜찮겠지 하며 계획했던 금액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못 모으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려서구나. 그때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말. 그림 보면 마음이 정리된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약 35,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돈과 관련된 선택만 해도 수십 번이죠. 점심 메뉴를 고르고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결정하고 온라인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살지 말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선택의 80%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감정이 불안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 구매를 하고 화가 나면 장기적 계획을 무시하고 당장의 만족을 선택하죠. 반대로 감정이 안정되면 선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차분한 마음일 때 우리는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그림이 등장합니다. 색채 심리학과 공간 심리학 연구를 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시각적 환경이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는 것, 집에 들어와서 마주하는 것들이 하루 전체의 감정 패턴을 결정한다는 거죠. 부드러운 색감의 그림은 우리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인데 차분한 시각 자극을 받으면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 한 점이 우리 뇌를 불안 모드에서 안정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자들이 그림을 거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아버지인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넛지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선택 설계예요. 세일러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존재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식당 구내식당에서 샐러드를 눈높이에 놓고
튀김을 아래쪽에 놓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샐러드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환경이 자연스럽게 선택을 유도하는 거죠. 부자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력으로 돈을 모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을 설계합니다. 그림은 그 설계의 핵심 도구입니다. 벽에 걸린 잔잔한 바다 그림.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수진 씨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균형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뇌가 오늘은 차분하게 판단하자는 모드로 세팅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림이 있는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신중해지고 더 이성적이 되고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집 곳곳에 그림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헐 히스필드 교수는 미래 자기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래의 나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리느냐에 따라 저축률과 투자 습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히스필드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20년 후 자신의 얼굴을 컴퓨터로 합성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자주 보게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저축을 2배 더 많이 했고 충동구매를 30% 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의 나를 자주 떠올리면 그 미래의 나가 남이 아니라 진짜 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게 미래의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부자들이 그림을 거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벽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겁니다. 넓은 수평선, 평화로운 숲, 따뜻한 햇살. 이런 그림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그 삶을 향해 가고 있나? 오늘 내 선택은 그 미래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선택인가? 그림은 단순히 예쁜 이미지가 아니라 매일 보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고를까요? 첫째, 자연 풍경입니다. 특히 바다, 산, 숲처럼 넓고 평온한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이런 그림들은 시각적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답답함을 없애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수평선이나 규칙적인 패턴입니다. 우리 뇌는 질서와 균형을 좋아합니다. 수평선은 안정감을 주고 규칙적인 패턴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부자들의 거실 소파 뒤나 현관에 수평선 그림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색 톤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색보다는 부드러운 베이지, 연한 블루, 따뜻한 오렌지 계열을 선택합니다. 이런 색들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림을 어디에 거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현관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차분한 그림을, 거실에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서재에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단순한 패턴의 그림을, 침실에는 휴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그림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마다 필요한 감정 상태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부자들에게 그림은 장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부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림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그림을 보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루틴이 쌓이면서 감정이 안정되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부가 지켜지고 커지는 겁니다. 수진 씨는 친구 집을 다녀온 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비싼 그림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온라인에서 프린트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바다 풍경 사진 하나를 골라서 액자에 넣어 침실 맞은편 벽에 걸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냥 벽이 좀 덜 허전해 보이는 정도?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그림이 보였어요. 잔잔한 바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어제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불안감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카페에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대신
오늘 하루도 차분하게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출근길도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는 대신 창밖을 보며 잠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도 급하게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작은 선택들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 습관적으로 들어가던 온라인 쇼핑몰. 그날은 그냥 닫았습니다. 지금 이거 사면 기분은 좋겠지만 내일 후회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식 계좌도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수시로 들여다보며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한 달쯤 지나자 카드 사용 내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충동 구매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수진 씨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마음이 불안해서 돈을 잘못 쓰고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그림이 걸린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림은 부를 과시하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모으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신 환경을 바꾸면 의지 없이도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림은 그 환경 설계의 시작입니다. 매일 보는 이미지가 감정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감정이 현명한 선택을 만들고 현명한 선택이 쌓여부를 만듭니다. 돈은 마음이 안정될 때 지켜지고 커집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절대 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비싼 그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풍경 사진을 출력해서 작은 액자에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보는 곳에 걸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관찰해보세요. 아침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루 동안의 선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그림 한 점,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벽에도 꿈꾸는 미래를 걸어보세요. 그 그림이 여러분을 조금씩 매일 부자의 마음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